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현직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생포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오늘은 바로 이 전례 없는 사건, 베네수엘라 공습의 전말을 핵심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에는 2026년 1월 3일 새벽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아직 잠들어 있을 그 시간에 베네수엘라에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죠. 모두가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믿기 힘든 소식이 글쎄요, 뜬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자기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확인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잡아서 데리고 나왔다. 바로 이 한마디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주권을 그냥 무시하고 대통령을, 그것도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간다? 그 배경에는요, 절대적 결의라는 이름의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군사작전이 있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막히는 속도입니다. 새벽 2시에 공습이 딱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단 1분 뒤에 특수부대가 이미 수도 카라카스에 진입합니다. 그리고요, 채 1시간 반도 안 돼서 목표였던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미군 비행기에 태워졌다는 거죠. 이건 뭐 그야말로 전광석화였습니다. 네, 작전은 정말 빨랐죠. 하지만 그 속도만큼이나 대가도 컸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 측 발표를 보면요. 이 짧은 작전 시간 동안 민간인을 포함해서 양국 군인까지 무려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극단적인 군사 행동이 과연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사건의 뿌리는 훨씬 더 깊습니다. 지금부터는 수년에 걸쳐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가 어떻게 파국으로 치달았는지 그 긴장의 시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2020년에 시작됐어요. 미국 법무부가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 혐의로 콕 집어서 기소한 겁니다. 이게 그냥 법적인 조치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 시작으로 군사적 압박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2026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사공격 들어간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그야말로 폭발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럼 미국이 내세운 명분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두로가 부패한 관리들이랑 손잡고 거대한 마약 밀매 조직을 이끌고 있다.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바로 이번 군사 개입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인 명분이 된 거죠. 자, 미국은 이렇게 우리는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러 간 거다라고 주장했지만 글쎄요, 전 세계가 과연 그 말을 고지곳대로 들었을까요? 작전이 끝나자마자 국제사회는 이 사건을 두고 완전히 둘로 쪼개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딱 그 상황을 보여주죠. 러시아, 중국 같은 미국의 라이벌 국가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중남미 국가들은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다라면서 강하게 비난했고요. 반면에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들은 독재자가 사라졌다면서 환영했죠. 정말 전형적인 지정학적인 대립구도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이런 분열이 어디 다른 나라 얘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렸어요. 뉴욕타임스 스퀘어의 무인 시위대 구호를 보세요. 석유를 위해 피 흘리지 말라.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이건 그냥 제국주의적인 침략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미국에 사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었죠. 이분들에게는 마두로의 실각이 곧 조국의 민주화를 위한 기회로 보였던 겁니다. 축제 분위기였다고 해요. 네, 방금 시위대가 외쳤던 구호 기억나시죠? 석유, 맞습니다. 바로 이 검은 황금, 석유가 이번 사태의 모든 논란과 지정학적 폭풍의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그냥 석유가 좀 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확인된 석유 매장량, 그러니까 이만큼은 확실히 있다. 그 공인된 양이 압도적인 세계 1위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태의 무게감이 확 달라지죠. 그리고 미국 행정부는 이걸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미국 석유회사들이 들어가서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을 거다. 망가진 인프라 싹 고치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할 거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죠. 핵심 목표가 바로 석유 산업 장악이라는 걸요.
근데 미국의 이런 야심찬 계획이 과연 생각처럼 쉬울까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해요. 수년간 방치되고 파괴된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되살리는 건 이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엄청난 과제라고요. 이 그냥 돈만 부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요게 한번 보세요. 일단 투자금만 해도 6, 7년 동안 거의 100조 원 가까이 필요하고요. 또 외국 자본이 들어오려면 낡은 석유법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법과 정치가 안정되어 있다는 믿음을 줘야겠죠. 여기에 거의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조 원이 넘는 빚 문제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죠. 자, 이렇게 마두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부는 그대로 남아있죠. 결국 이번 작전은 어떤 해답을 주기보다는 더 많은 질문만 남긴 셈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작전 과연 합법적이었나? 유엔을 포함해서 수많은 국제법 전문가들과 여러 나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번 공습은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을 그냥 짓밟아 버린 거라고요. 바로 이 표가 양측의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미국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전쟁이 아니라 기소된 마약 테러범을 잡기 위한 법 집행활동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된다. 이건 과거 미국이 니카라과에 군사적으로 개입했다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바로 그 사건과 똑같은 명백한 침략 범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법적 논란이 뜨거운 와중에 베네수엘라 현지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도자 한 명 잡아갔다고 모든 게 해결될 리가 없지요. 마두로 정부의 부통령이 바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아서 미국의 행위를 납치라고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리더만 사라진 아주 위험한 권력 공백 상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마두로는 미국의 손에 그의 정부는 여전히 수도 카라카스에 남아있어요. 이 기묘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이제 누구의 손에 달리게 될까요?